이 박근혜 전 대통령 예. 18개 혐의 국정농단 재판 계속 받고 있어요. 예. 구속 상태인데 민사소송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어허. 지난해 12월에 예. 시민 9,500여 명이 자, 이 박 전 대통령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아. 직장에서 일이 손에 안 잡힌다, 우울증에 걸렸다, 이야. 뭐 상당히 이게 일리가 있는 아, 거죠. 설득력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지난해 전기세 누진제 이제 집단소송 주도했던 곽상원 변호사가 예. 이 9,500명 집단소송 민사를 제기해서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데 예. 맹점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집단소송제가 없어요. 집단소송을 그렇죠.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1차로 5,000명을 이제 하고 2차, 3차 9,500명 지금 이 원고들이죠. 진행되는데 다 각각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사례를 다 봐야 됩니다. 내가 뭐 심리적 피해를 입었다. 정신적인 증후군이 뭐 발생했다. 이 일상생활이나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곽상원 변호사가 또 이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로 알려져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박 전 대통령 민사소송까지 이제 재판을 겪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추가로 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500명의 문화예술인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블랙리스트에 의한 피해를 당했다. 근데 아까 첫 번째 박 전 대통령 소송은 좀 상징성은 있지만 이게 판결이 유죄로 나긴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선 피해자가 특정돼야 되고 그다음에 피해가 명확히 이제 소명이 돼야 되고 구체성이 있어야 되죠. 인과관계가 확인돼야 되는데 그게 좀 애매해요. 근데 두 번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다소 이게 좀 피해자가 명확해요. 리스트가 존재하잖아요. 예. 만들었던. 두 번째로 피해 내용이 지원을 배제한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배제된 뭐 금액 같은 게 나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인과성이 인정되면 이 경우에는 이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고 피해 보상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법조인들도 아니, 있습니다. 한 분만 이게 승소하면 네. 그다음에 나머지 그 대상자들 몇 명이죠? 지금 뭐 10,000명 거의 가까이 10,000명 되죠. 가까이 야, 되죠. 10,000명 그분들 가까이 한 되죠. 명씩 다 하면은 10,000원씩 10,000명이면 1억이거든요. 네. 그럼 10만원씩 10,000명이면 10억. 100만원씩 10,000명이면 100억. 다 그렇죠. 털리네. 맞습니다. 아니 정부 예산이 그 정도 되잖아요. 수백억 되잖아요. 지원이 그 배제되고 정도 못 받았으니. 블랙리스트에서 뺏어서 화이트리스트로 준 금액이 수백억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문체부 예산이. 그건 그래서 내놔라.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소송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요런 집단 소송은 블랙리스트는 승소한 판례가 있어요. 70년대 동일방직 해고 노동자들이 예.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판례상으로도 요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 마치 자기가 변호사 이긴 것처럼. 저는 들었습니다. 예. 네. 근데 재밌었어요. 네네. 그 희망이 있어. 희망이 있어요. 우리 문화예술인들 네. 힘내라. 500명밖에 안 했지만. 그렇죠. 대상자들 다 한 명만 승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앞으로 또 참여하겠다. 예. 지금 10,000명 가까운 분 중에 500명이 된 거니까 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미웠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념적으로 평가를 났다. 그런데 이거보다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왜냐하면 이 김기춘 전 실장 혼자 한 게 아니라 예. 당시 문체부 장관, 대통령 다 지금 한통 속이 됐다는 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부의 공식 정책이라기보다도 한두 네. 명이 주도했기 때문에 난 그 사람을 딱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예, 특정인으로. 주소 습격 작전. 네, 그 대신 이제 1인이 아니라 한 사람만. 다수, 한 사람만 원래는 팬다? 한 네. 예. 뭐 그것도 주요할 것 같으네요. 그럼 얼마나 화나 이게. 근데 저는 제도적으로 소비자 집단 소송 이런 거는 의회에서 해야 돼요. 예. 근데 소송, 민사를 제기해서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데 예. 맹점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집단소송제가 없어요. 집단소송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1차로 5,000명을 이제 하고 2차, 3차 9,500명 지금 이 원고들이죠. 진행되는데 다 각각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사례를 다 봐야 됩니다. 내가 뭐 심리적 피해를 입었다. 정신적인 증후군이 뭐 발생했다. 이 일상생활이나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곽상원 변호사가 또 이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로 알려져 있죠. 10,000명 그분들 가까이 한 되죠. 명씩 다 하면은
10,000원씩 10,000명이면 1억이거든요. 네. 그럼 10만 원씩 10,000명이면 10억. 네. 100만 원씩 10,000명이면 100억. 그렇죠. 다 털리네. 맞습니다. 아니 정부 예산이 그 정도 되잖아요. 수백억 되잖아요. 지원이 그런 배제되고 걸 못 받았으니. 블랙리스트에서 뺏어서 화이트리스트로 준 금액이 수백억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문체부 예산이. 그건 그래서 내놔라.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소송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요런 집단 소송은 블랙리스트는 승소한 판례가 있어요. 70년대 동일방직 해고 노동자들이 예. 소송을 제기해서 그게 좀 애매해요. 근데 두 번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다소 이게 좀 피해자가 명확해요. 리스트가 존재하잖아요. 예. 만들었던. 두 번째로 피해 내용이 지원을 배제한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배제된 뭐 금액 같은 게 나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과성이 인정되면 이 경우에는 이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고 피해 보상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야. 보는 법조인들도 아니, 있습니다. 한 분만 이게 승소하면 네. 그다음에 나머지 그 대상자들 몇 명이죠? 지금 뭐 1,500명? 거의 10,000명 되죠. 가까이 돼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박 전 대통령 민사소송까지 이제 재판을 겪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야. 추가로 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500명의 문화예술인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에 의한 피해를 당했다. 근데 아까 첫 번째 박 전 대통령 소송은 좀 상징성은 있지만 이게 판결이 유죄로 나긴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선 피해자가 특정돼야 되고 그다음에 피해가 명확히 이제 소명이 예. 돼야 되고 구체성이 있어야 되죠. 인과관계가 확인돼야 되는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예. 18개 혐의 국정농단 재판 계속 받고 있어요. 예. 구속 상태인데 민사소송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어허. 지난해 12월에 예. 시민 9,500여 명이 자, 이 박 전 대통령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아. 직장에서 일이 손에 안 잡힌다, 우울증에 걸렸다, 이야. 뭐 상당히 이게 일리가 있는 아, 거죠. 설득력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지난해 전기세 누진제 이제 집단 소송 주도했던 곽상원 변호사가 예. 9,500명 집단